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들은 다들 되셨습니까? 오늘 제가 동대구역 광장에서의 여론조사, 그리고 서명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치러지는 박정희 대통령님 4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도 준비도 좀 하고, 또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 준비도 좀 해야 됩니다. 내일은 제가 또 사회도 봐야 되고 등등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상황 같아서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밤늦게 번개톡을 오픈을 했습니다. 방송 제목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밌죠? 예. 이제 그만 조 빨아라.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는 두 조가 있습니다. 두 조가. 예. 한 조가 아니고 두 조입니다. 두 조. 예. 확대 해석하면 세 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조, 이 두 조씨, 두 친구 다 어떻게 같은 조씨인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두 조가, 한 친구는 좌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우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마 또 제가 이런 방송을 오늘 하면은 저를 또 아끼시는 분들 중에서 왜 또 이런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또 사서 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과거에 여러분 아시죠? 좌파 탈출은 진영순 했다가 제가 좌파들한테 그렇게 욕을 얻어먹은 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예, 제가 그런 방송을 했다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이거 욕이 아닌데. 자, 우리 박경희님 보십시오. 이제 그만 성입니다, 성. 예, 박씨, 김씨, 이씨 하듯이 조입니다, 조. 예, 조 빨아라. 이제 뭐냐,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도 엊그저께 서울구치소 깜빵에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기치고, 물론 아직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랄까요, 범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정황상,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잘나고 똑똑한 검찰이 거진 몇 달입니까? 57일 가까이 조사를 해서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청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정경심이가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 예, 그것을 이제 입증할 만한 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법원에 청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경심이가 아직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런 단계입니다만은,
검찰의 조사를 봤을 때 또 법원이 판사가 그것을 조사를 바탕으로 증거인멸이라든가 또 그 죄가 충분히 소명이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정경심이가 죄가 우리가 뭐 인정이 된다고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경심이의 남편 조국이 얼마 전까지 35일간 법무부 장관을 해먹은 조국이 그 철면피 뻔뻔한 조국이, 제가 봤을 때는 조국이가 깜빵 가지 않으려고 마누라 정경심이를 깜빵 보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나 말았기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대로 이제 정경심이를 구속하고 제대로 조국이를 소환해서 과연 이 게이트 뭐 펀드 게이트 또 뭐 표창장 또 무슨 펀드입니까? 예, 뭐 이런 펀드 관련해서 조국이 돈이 정경심이 계좌로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이 펀드를 뭐 구입하는데 자금으로 쓰였다는 그런 이야기, 이것들이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 조사를 통해서 과연 조국이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속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조국 부부와 문재인 부부가 어떤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제대로 좀 밝혀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대부분 다 지금 분노하고 있죠. 예,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분노한 국민들 쏙 시원하게 윤석열 검찰이 조국이를 소환해서 구속을 통해서 조국 부부와 문재인 부부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서 정말 잠 못 자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행설수설하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여러분 조입니다. 조 빨아라. 조국이를 수호하겠다고 조국 수호라고 외치다가 정경심이가 구속이 되니 이제는 조 빨아라는 조국 수호는 온데간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공수처,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나대고 있는 자빨놈들에게 일단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호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그만 빨아라. 더 빨지 말라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또 한 친구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파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장안에 화제가 됐죠. 예. 과거에 좌파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그 벌레 소년이 불렀던 노래가 데이트를 쳤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지금은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이 바뀌어 있죠. 예, 지금 뭐 또 공동 대표라고 그러는데 조원진이를 무조건 대가리가 깨져도 조원진하고 외치는, 정말로 무슨
어디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를 모시듯이 좋은 일을 대가리가 깨져도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제가 던졌던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조파 탈출은 진흥순 그 주인공 조원진에 대해서 이제 그만 조국이 그리고 조원진이 참 희한하죠. 두조, 예, 두조. 여러분 한조도 아니고 두조도 아니고 석조도 아니고 두조입니다. 두조. 좌파에는 조국이, 우파에는 친중 정치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조원진이 이제 그만 조 빨아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겁니다. 여러분, 자, 조국 이야기는 여러분들 요즘 뭐 워낙 많이 들어서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조국이가 이제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 조사를 받고 소환을 해서 구속되기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최근 조국 사태,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라고 외치죠. 예, 또 이 사람들은 하야가 아니라 퇴진인데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고 하야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문재인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적 있습니까? 보궐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파면으로 남은 임기 1년 약 한 5개월 남은 임기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뭐 대통령이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가짜 대통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 많은 우리 올바른 정신 갖고 있는 국민들은 가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사람을 우리는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국 구속, 뭐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10월 3일 9일 또 오늘도 25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하야든 뭐 퇴진이든 조국 사퇴했고 조국이는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고, 문재인도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방을 빼고 검찰 조사를 받고 뭐 구치소로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조국 사퇴, 그다음에 문재인 하야, 저는 이제 퇴진이라고 합니다. 퇴진을 외치는 그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일대를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3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님 파면 이후에 뉴새누리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거쳐서 지금 대한애국당을 거쳐서 우리 공화당에 이르면서 그 당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이가 마치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가장 큰 태극기 세력으로서 목에 힘주고 해왔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우리 태극기 우파 동지님들이 힘을 실어줬던 태극기 세력을 대표한다고 하는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이가 태극기 주도 세력 리더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려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드 배치를 배치를 결정을 하고 중공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사드 배치로 인한 중공의 시진핑이가 대한민국 내에 친중 정치인 새끼들을 동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압박을 하고 세월호와 이 사드 배치라는 것을 동력을 삼아서 그 친중 정치인 놈들 그리고 좌파 세력과 결탁을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궁지로 몰아서 최순실 또는 최서원 씨를 마녀 사냥을 해가면서 그의 딸 최유라가 실력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성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니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를 얻어 타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아니라 실력 있는 국가대표 성마 국가대표 선수 정유라에게 삼성에서 말 3마리를 빌려줘서 운동을 하라고 빌려줬던 그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을 가해서 뇌물을 제공한 걸로 뇌물죄로 적용을 하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으로 내몰았던 그 이전에 새누리당 지도부 친구들이 광화문 광장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촛불 세력에 겁을 먹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된다고 했던 새끼들이 새누리당 당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이었고 그 최고위원 중에 조원진이가 있었고 중심이 있었고 조원진이가 2017년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부하자 탄핵 국회에서 탄핵 표결로 몰고 갔던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 좌파들과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하수인 62마리 탄핵 찬성파가 는 상관없이 62마리 찬성파는 천하의 역적으로 내몰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기 퇴진하라고 압박을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 당론이라면서 당론을 결정한 새누리당 최고 지도부 거기에 조원진이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원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김진태 의원 뒤에서 병품처럼 서 있다가 어느 날 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었고 대선 후보로서 뛰었고 43,000표인지 저도 조원진이한테 제가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 43,000표 중에 제 표가 있고 제 와이프 표가 있고 제 아버지 모친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을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 창당을 하느냐 할 때 제가 새로운 정당에 불을 붙인 사람이 저였고 그렇게 해서 창당한 게 대한애국당이었고 뭐 하여튼 여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사구팽 당한 사람도 많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나라 걱정하는 순수한 애국자들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을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동지들은 다 토사구팽을 당했죠. 그 후에 태극기 집회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서울역 태극기 집회가 태극기 집회의 대표 집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5.18 광주 사태 유공자 명단 밝히는 문제라든가 또 민노총과의 일전을 앞두고 지방으로 집회를 빼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서울 또는 평창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어서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을 반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개무시하고 부산으로 집회를 빼돌려서 바람을 뺀 그런 일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 대한애국당 당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우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당으로 이끌어갔고 우파 유튜브 단가를 만들고 했다고 뭐 특혜를 주는지 다른 일반 유튜브들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유야무야 시간이 가면은 해결된다는 식으로 입을 봉하고 해명도 없고 그렇게 시간을 때워서 단가 게이트 문제를 덮어버리고 일개 유튜브가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설치게 놔두는 그런 작태를 보면서 수많은 우리 순수한 애국 동지들이 대한애국당을 떠나고 또 못 모르는 태극기 집회가 활성화되고 또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우리 우파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의 가장 큰 세력 서울역 집회 세력 대한애국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마는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뭉쳤으면은 올바른 길로 조원진이가 똑바로 이끌어 갔다면은 오늘날 조국 사태 이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 쇼를 하고 할 때 지지율이 2.4%까지 올라갔다고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국 사태 때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또 외곽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외곽을 전전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봤을 때 개돼지 같은 국민들로 보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하는 놈들보다 더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쇼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개돼지로 취급을 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보다도 더 똑똑한 국민들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국 사태 이후에 우공당은 지지율이 다시 1%대로 떨어지고 결정적인 사안에서 문재인 전국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수백만의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에서 외곽을 맴돌고 같이 투쟁하지 않고 투쟁하는 척 하는 것으로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우공당의 지지율은 2%에서 때에서 다시 1%대로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당대표 공동대표라고 홍문종 국회의원을 영입을 해서 조원진이와 같이 공동대표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애국당에서 난데없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이라면서 당명을 바꾸는 것이 뜻이라고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가문이슬로 난데없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당명을 바꿨을 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원진이가 대한애국당 창당으로 2년이 당대표로 취임을 해서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정상적으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략한 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원진이 사당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홍문종 대표를 끌어들이고 당명을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공동대표로 눌러 앉아버린 그 사실을 속된 말로 족바들만 모르지 일반 당원들 1% 정도 되는 족바들만 모를 뿐이지 나머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 우파 국민들 우파 동지들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인 사당화를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님 입에서 나온 것이 제 눈으로 듣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오늘 기사화가 된 우리 공화당 홍문종과 조원진의 갈등설 당 회의에서 고성이 오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등이 지금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에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오늘 가장 큰 뉴스가 아닌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조원진이에 대해서 다른 일반 유튜버들이 오늘 그 뉴스를 가지고 방송을 여기저기서 합니다만은 다른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조원진의 개인 사당화
통해서 태극기 세력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빈사 상태에 몰렸던,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장한당을 흡수 통합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틀린 평가다라고,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싸워야 될 자리에서 싸우지 않고 그 태극기 세력들을, 그 태극기 세력에 넘치는 분기탱천한 우리 태극기 동지들을 부산으로, 대구로, 창원으로 돌려 세워서 전투를 하지 않았던 조원진이가 과연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1인 1신 영달을 위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 책임을 져야 되는 당대표의 위치에 있는 조원진이가 국회의원 자리가 날아갈까봐 1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조원진이는 친중 정치인으로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말 그대로 태극기 세력을 마사지하면서 태극기 세력이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인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태극기 세력이 더 커지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조원진이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이 더 커지면은 문재인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조원진이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극기 세력을 관리하는, 마사지하면서 적당하게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해온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조원진이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 4월까지 조기 퇴진을 하라고 압박을 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표 친박이 조원진 아니었습니까? 그 조원진이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2017년 4월까지 하야하라고 공고를 하고 압박을 가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과연 지금까지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태극기 가장 큰 세력으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해올 때 과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조원진이를 믿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뉴스에 기사화가 된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승리하지 못하겠다라고 걱정을
하셨다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겠습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보시던 서울구치소 서청대에 계시면서 외부에서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바깥에 돌아가는 사정, 그때 당시 대한애국당 사정, 조원진이가 하는 행동, 여러 가지들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서신으로 대통령님께 편지로 많은 우리 애국동지님들께서 정보를 드렸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도 2017년 4월까지 조기 퇴진하라고 압박을 했던 그 새누리당 지도부 대표 친박 조원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바보가 아닌 이상 조원진을 믿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조원진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원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미 최순실, 그때 당시에 최서원, 최순실 특검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였던 조원진의 실체에 대해서 이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면서 외부에서 박근혜 파리, 태극기 파리라고 비난을 그렇게 받으면서 대한애국당을 사당화시키고 수많은 진성 애국동지들 엄해로 내쫓은 조원진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조원진을 믿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때가 어쩌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병상 정치를 펼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지 주목을 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태극기 세력들 그리고 우파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뭉쳐서 내년 총선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은 저는 항상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생각입니다.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로 총선을 해서 과연 우리 우파가 저 범좌파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어떤 술수를 써서라도 부정선거, 부정전자개표를 통해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자유한국당과 나눠먹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미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총선에
우리 국민들이 운명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조국이, 조원진이 이를 맹목적으로 맹정하는, 대가리가 깨져도 조국, 대가리가 깨져도 조원진 하는 두 족바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제 그만 족빨아라. 이제 그만 족빨아라. 위기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제 더는 이제 그만 족빨아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대깨문들은 사라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던지는 메시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이 잘 해석을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바로 살리는데, 바로 세우는데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그만 빨아라 동계톡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구미 박정희 대통령님 서거 40주기 추도식 현장, 그리고 오후 2시 제3차 동대구역 태극기 집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호!